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나타나는 중원의 범위는 주로 현재 산시 남부와 장수 서부 및 안후이 서북부 등의 소수 지방을 포함한 허난성 일대였으나 이곳에 거주한 사람들을 한족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염제와 황제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영국엘과 황제와 염제의 발원지도 중국인들이 오랑캐로 치부해왔던 북적 지역이었던 것으로 연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황제와 염제의 발원지는 모두 현재의 간수성과 산시성 북쪽에 걸쳐있는 황토 고원지역으로 이 두 곳 모두 한족의 본거지가 아닌 것은 물론 주요 거주지역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여 오랑캐라는 사이가 탄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중국인들은 사방의 오랑캐들을 이렇게 나누지만 실제로는 북적이나 동이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족이라는 실체가 역사상에 나타나자 동아시아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중원의 영역이 일정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중원인들은 한나라 때 중원 동부 해안지대의 동이문화와 장강을 중심으로 번성하였던 초나라의 문화를 하나의 용광로 속에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어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소위 남만이라고 불렸던 남방 지역을 한족화하는 작업을 감행합니다. 한족의 실체가 명확해질수록 주변 민족들은 중국 역사의 무대에 확실하게 오랑캐로 등장합니다. 즉 이전까지는 역사적 자료로서 민족적 실체가 불분명했던 민족들이 한족 사가들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은 확실하게 한족의 오랑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랑캐가 오랑캐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족이라고 구별짓는 명칭이 등장을 하니 따라서 자연히 주변 민족들에게 민족의식을 자극하게 된 것이고 하여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이 같은 책동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한 것은 바로 북방 초원 몽골과 동북방의 여진인들입니다. 그래서 몽골 주신은 아직까지도 견고히 민족적인 그 실체를 유지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여진은 동화돼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동아시아의 민족과 그 민족이 건설한 국가가 역사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즉 동아시아의 각 민족적 정체성은 한나라 이후부터 견고하게 구축되기 시작합니다. 즉 산동과 낙양, 장안 등에 살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기들은 한족이라는 생각이 굳어지면서 그 주변 민족을 더욱 비하하게 되고 주변 민족들에 대한 차별화 작업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족들의 입맛에 맞도록 주변 민족들에 대한 분류 작업도 가속화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은 문자가 없어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는 한편으로는 주변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원의 오랑캐, 즉 주변 민족들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첫째는 중국과 동등하게 행동하여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거나 이는 고구려 몽골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질서 속에 편입하여 적당한 독립 상태를 유지하거나 이는 바로 조선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에 완전히 동화되어 실체가 사라집니다. 이는 여진과 남만족들입니다. 하여 그동안 하와 역사를 보면 주로 동진의 역사였습니다. 이는 민족을 먹어치우는 하마 같은 중화주의라고 김운의 교수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한족들이 항상 중화 백성과 오랑캐로 세상을 보더니 최근에 갑자기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며 모든 오랑캐도 중화인이라고 선언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선언은 중국은 그들의 서성인 공자나 맹자의 말을 무시하고 오랑캐들을 모두 한족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는 중화주의의 실제 창시자인 동중서가 들었다면 기절할 일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는 중화의 영웅인 악비나 문천상 등이 들었다면 땅을 치고 통곡하며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또한 황하 유역의 화와족의 문명의 중심지를 중국이라 부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중국인이라고 하는 전통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속적이고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 중국이라는 말은 세상의 중심을 의미하는 말로 보통 명사이지만 이는 신의 혁명 이후 중화민국 즉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상은 바로 중화주의입니다. 중화주의 즉 중화사상은 쉽게 말해서 중국 민족이 천명을 받아서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이 중국 고유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체계는 이미 주나라 때에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나라가 차지한 영역이 협소하고 중화사상을 대변하는 천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천명사상은 맹자에 의해 더욱 체계화되고 이론화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후일 한나라가 중화사상을 실현하는 현실적인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나라 초기 대표적인 정치가이자 석학인 동중서는 춘추번로에서 하늘은 우주의 주관자이며 한나라가 무도한 진나라를 벌한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한나라 황제는 이 같은 하늘의 뜻을 대리 수행하는 존재 즉 천자가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황제는 하늘의 아들이며 하늘의 뜻을 하늘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하여 이후 이러한 생각은 그대로 개성되어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이 좀 지나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했듯이 아무리 오랑캐지만 중원을 최초로 통일해준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폐말을 하고 폭군으로 비하한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천명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여 진나라라는 멸망은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당시 중원이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상태였는데 이를 진나라가 이것을 보다 빨리 하나로 통합을 하려다 시행착오가 생긴 일입니다. 이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처음 갔으니 애초부터 결론은 딱 두 가지였던 것입니다. 도 아니면 뭐였던 것입니다. 한나라 구조 유방의 통일은 이전까지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닦아놓은 진시황의 업적 위에서 이룩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중원의 실질적인 통일은 시간이 한참 흐른 60년 뒤인 한무제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진시황은 오랑캐지만 중화 영웅에 들어가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동중서의 말은 진시황이 천명을 받기는커녕 천벌을 받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대의 석학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치고는 지독한 막말을 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한나라 때 중화사상 또는 중화주의는 중원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천화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 민족 형성의 분기점을 한나라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들 말대로라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인 말고
다른 민족은 천명을 받을 수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여 원래 이론대로라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이루는데 한족이 따로 있고 오랑캐가 따로 있을 리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를 말하자면 그것은 불가능한 이론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덕이 있는 자가 천명을 받는 것인데 이 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의 고유 신앙이나 관습을 토대로 한 덕입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이 말하는 그 덕을 가지려면 아예 중국인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는 참으로 미친 논리를 들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까지 중국인들은 확실하게 염치가 없는 족속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최초로 통일을 하여 한족을 만들어준 진시황과 그리고 세계 주인이었던 원나라 태조 징기스칸이나 또한 지금의 방대한 중국 영토를 확장을 해준 청태조 누르하치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에게는 천명이라는 단어를 붙여주지 않은 이중성을 그동안 들이대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를 바꾸어 말하자면 중국인들이야말로 천명을 거스르는 행위를 그동안 저질렀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여 중화주의는 중국인에 의한 세계 통치 정통성을 옹호하고 통치 일원성을 천명하는 통치 이념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송나라 성리학이 가미되면서 중화주의는 인식론적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리학이 가미된 중화사상은 한족들을 골수 중화민족주의자로 만들 수 있었으며 수천 년 동안 온갖 실현에도 민족적 실체를 유지하는 바탕이 된 것입니다. 이를 오늘날 말로 하면 이 중화사상의 연결고리인 천명을 매개체로 하여 사실상 중화제국주의 사상 이론으로 그 주변국은 의리를 내세워 문화적 군신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천하의 질서가 만들어진다고 그동안 2000년 동안 사상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 나라들은 중국의 조공을 하나 안 하나 모두 중국의 신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오랑캐들이 중국을 지배한다 해도 그들은 그저 무도한 놈들일 뿐이지 중화가 사라진 것도 아니니 이는 결국은 중화가 승리했다는, 그러니 주변 민족들은 이미 2000년 전부터 들이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같은 중화 사상을 한족도 아닌 민족으로서 가장 성실하게 수행하여 중국보다 더 중국적인 나라를 만든 나라가 바로 조선 왕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중화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혼밥을 먹으며 시진핑에게 우리는 소국이고 중국은 대국이라고 한 발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북 공정에 대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 중국 입장에서 보면 확실한 머섬 하나를 바로 옆에 둔 셈이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근원으로 보면 우리 동이족이 오히려 역으로 동북공정 대응 전략의 하나로 중원공정을 해야 함에도 말입니다.